여기 한국말을 드라마와 노래로 배운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뭔가 웃기면서도 이거 드라마의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20살 마리예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봄날의 파리는 언제나 아름답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 들리는 음악이 있었죠. 클로에, 이 노래 뭐야? 왜 이렇게 중독성 있지? 제 친구 클로에가 이어폰을 빼면서 대답했어요. BTS라는 한국 그룹 노래야. 다이너마이트라고. 그 순간 저는 K-팝의 세계로 빠져들게 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바로 집에 달려가 BTS의 뮤직비디오를 찾아봤죠. 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화려한 안무,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멤버들의 완벽한 외모까지. 이게 바로 K-팝의 힘인가 하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BTS의 다른 노래들도 찾아 들었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피, 땀, 눈물, 봄날. 하나같이 매력적이었죠. 가사의 의미는 잘 몰랐지만 노래의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다음 날 클로에에게 제 새로운 취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클로에, 나 완전 BTS의 팬이 됐어. 아미라고 불린대. 나 팬클럽에 가입할 거야. 클로에도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함께 더 많은 K-팝 그룹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블랙핑크, 아이브, 에스파 각 그룹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열정은 점점 커져갔어요. 유튜브에서 K-팝 댄스 튜토리얼을 보며 안무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연습할수록 실력이 늘어갔어요. 마리, 우리 K-팝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 볼까? 어느 날 클로에가 제안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메이트라는 이름의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우리 둘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 달 만에 우리 동아리 회원은 20명으로 늘어났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학교 체육관에 모여 K-팝 안무를 연습했죠.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노래 가사에 나오는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K-팝 덕분에 한국어 발음이 생각보다 쉽게 느껴졌죠. 어느 날 학교 축제에서 우리 동아리의 공연 기회가 생겼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무대를 준비했죠. 떨렸지만 동시에 정말 신났어요. 공연은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와 클로에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다른 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클로에의 제안으로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는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인생을 그린 드라마였어요. 첫사랑의 아픔, 부부의 갈등, 장애를 가진 해녀의 사랑 이야기, 자매관계의 회복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했지만 곧 그들의 삶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펼쳐지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현대 문화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와 풍경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에 큰 관심이 갔어요. 가슴이 찢어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감정이 풍부한 대사들이 자주 등장했고 저는 이를 놓치지 않고 메모하기 시작했죠. 클로에도 이에 동참했고 우리는 함께 드라마 속 대사를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는 쉐도잉 기법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러 웃음만 나오곤 했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우리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저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투의 흥미를 느꼈죠.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클로에는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에 매료되었죠. 주르륵, 보글보글 같은 표현들이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태원 클래스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언어와 트렌드를 배웠고, 오징어 게임을 보며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과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접했죠.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학습은 우리에게 단순한 언어 공부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각 드라마가 담고 있는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시야는 넓어졌죠. 한국어 표현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우리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클로에와 저는 드라마 학습법을 더욱 체계화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매주 새로운 드라마 한 편을 선정하고 그중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 대본을 받아 적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대사를 외우고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를 해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억양과 리듬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죠. 더 나아가 우리는 드라마 속 상황을 현실에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대박이나 아이고 같은 한국식 표현을 섞어보는 시기였죠. 이런 시도들은 때때로 어색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우리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행동 양식, 사회적 관계, 가치관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특성을 엿볼 수 있었죠. 예를 들어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연장자에 대한 공경,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 등은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곧 주변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종종 친구들에게 최근 본 드라마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인상 깊은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곤 했죠. 이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이 되자 클로에와 나는 우리의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파리의 한인 마을인 13구를 찾아가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 2개 주세요 라고 주문해보고 한국 서점에서 이 책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드라마를 통해 배운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국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효과를 실감한 저와 클로에는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열정은 불길처럼 번져 한 달 만에 50명이 넘는 대형 동아리로 성장했죠. 우리 동아리의 첫 번째 활동은 아침 막장 드라마 대사 따라 하기였어요. 너 우리 아들이랑 잤니? 잤어? 잤냐고. 잤니? 잤어? 돈 줄 테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너 여기 왜 왔어? 어머니, 저 헤어지지 못하겠어요. 아니, 저번에 헤어진다며. 지금 뭐가 바뀐 거야? 어머니가 주신 돈이 너무 적더라고요. 돈을 좀 더 주셔야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돈도 얼마나 줘야 되는데? 어머니, 결정하는 사람이 저라면 많이 주셔야 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과장된 대사를 연습하다 보니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이걸 인스타그램 릴스에 챌린지로 올렸는데 한국에서 우리 영상을 보고 한국 분들이 직접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고 너무 웃기다고 서로 공유해서 조회수가 최고였답니다. 이 기세에 더 적극적으로 SNS에 태그를 달아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더니 오늘의 한국어 챌린지가 대유행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쁘다고 했을 때 지금 장난치실 시간인가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만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라마 속 명대사를 번갈아가며 올리는 이 활동은 곧 학교를 넘어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이 챌린지로 인해 또 한 번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회원이 오징어 게임의 대사 우린 깐부잖아를 올렸는데 번역기의 오류로 우리는 범죄 파트너야 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 게시물을 본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 동아리를 불법 조직으로 오해해 조사에 들어갔죠. 해명하느라 정말 힘들었답니다. 우리 동아리의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 주제에 맞는 한국 단어나 문장 5가지 말하기예요. 예를 들어 꽃 이름 5가지 말하기라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장미,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 나팔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게임하는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었어요. Animals in Korean. 호랑이, 고양이, 개. Shoot. What animals are there? 5 phrases that you use often. 시간, 음식, 화장실, 음료, 과자. Okay, name 5 things that you would use in 식당, Korean restaurants. 몇 분이세요? 자, 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맛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한국식 음식 이름 외우기 대회였어요. 드라마에서 본 음식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외울 수 있는지 겨루는 거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동아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결승전 날이었어요. 마지막 2명의 참가자가 남았는데 한 명은 저고 다른 한 명은 우리 학교의 미식가로 유명한 앙투안이었죠. 앙투안이 먼저 시작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삼겹살, 순두부찌개, 파전. 앙투안이 술술 읊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죠. 김밥, 라면, 치킨, 소주, 막걸리, 칼국수, 만두,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공깃밥, 밥공기. 공기밥.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폭소가 터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공기밥은 그냥 밥을 의미하는 거였고 밥공기는 밥을 담는 그릇을 뜻하는 거였어요. 제가 긴장한 나머지 비슷한 단어들을 헷갈려 버린 거죠. 이 해프닝 덕분에 우리 동아리는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공기밥 동아리라는 별명도 생겼죠. 또 다른 재미있는 사건은 한국식 애교 대회 때 일어났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애교를 부리는 대회였죠.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 오빠, 언니를 외치며 애교 섞인 부탁을 하는 연습을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연습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런 말버릇이 일상생활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무의식적으로 교수님을 향해 오빠, 이 문제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당황한 교수님의 표정은 정말 압권이었죠. 이런 해프닝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동아리는 학교의 명물이 되어갔어요. 실수투성이지만 열정 넘치는 한국어 덕후들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죠.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한국식 고백 대회였어요. 드라마에서 배운 로맨틱한 대사들을 활용해 고백하는 대회였죠. 우승자에게는 한국 여행 티켓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뜻밖의 진짜 커플이 탄생해버렸어요. 오빠, 나 이제 진짜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외치며 우승한 마리옹이 정말로 상대방 남학생과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덕분에 우리 동아리는 소개팅 동아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에르라는 학생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피에르는 국제경영학과의 수석 학생이었는데 처음부터 우리 동아리를 적대시했죠. 한국어? 무슨 쓸모 있나? 프랑스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피에르의 비아냥거림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우리 동아리 포스터를 찢어버리고 SNS에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학교 신문에 한류, 프랑스 문화를 위협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피에르의 영향력 때문에 일부 회원들이 동아리를 탈퇴하기 시작했고 학교 측에서도 우리 활동을 제한하려 들었죠. 피에르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프랑스의 전통을 망치려 해.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는 이제 단순히 동아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행사를 아예 취소시키려 했죠. 도대체 피에르가 왜 이렇게 한국에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기말고사 기간,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깐 카페테리아에 들른 저는 뜻밖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아버지, 제발 그 한국 기업과 거래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너리의 전통이 무너져요. 피에르의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죠. 네, 알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인수를 막아야 해요. 통화가 끝나고 한숨을 쉬던 피에르가 실수로 태블릿을 떨어뜨렸고 화면에 떠있던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 명문 와이너리, 한국 대기업의 매각 위기, 피에르가 한국 문화에
그토록 반감을 가진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피에르의 당혹감과 분노가 역력했죠. 넌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야. 알겠어? 피에르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동아리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여러분, 우리가 피에르의 한국어 동아리 활동 방해를 막고 그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클로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배운 한국 드라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호텔 델루나처럼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IoT 기술로 스마트 와이너리 시스템을 만들면 어때? 와인 생산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거기에 AR 기술을 더해 와이너리 투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어. 한국 아이돌이나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한정판 와인 라벨을 만드는 건 어때?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 발달된 이커머스 기술로 전 세계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어. 양국의 와인 전문가들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밤새 이 아이디어들을 다듬고 구체화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피에르에게 다가갔죠. 피에르, 우리가 좋은 제안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피에르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와인너리의 전통도 지키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피에르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어요. 놀랍게도 피에르의 아버지는 이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곧바로 한국 기업 측에 새로운 제안을 하셨대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한국 기업은 와이너리를 인수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대요.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협력 계획을 세웠고 양측 모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해요. 이 일을 계기로 피에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 너희 동아리에 혹시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는 피에르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이제 피에르는 우리 동아리의 열성적인 회원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우리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동아리는 이제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비즈니스와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드라마를 보며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양국 학생들의 교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에르의 제안으로 한국 프랑스 청년 사업가 포럼도 계획 중이에요. 우리 동아리방은 이제 한국 드라마 포스터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협력 성공 사례들로 가득 찰 거예요.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신이 나요.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 기업과 프랑스 와이너리 간의 협력을 성사시킨 일이 소문나면서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한국 특집 프랑스를 사로잡은 한류 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우리 동아리의 이야기를 주요 에피소드로 다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방송국 취재팀이 우리 동아리방을 찾았을 때 피에르가 서툰 한국어로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감격스러워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두 나라의 문화와 비즈니스 교류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문의가 폭주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어느덧 학교 졸업식 날이 됐어요. 저와 클로에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3년간의 대학 생활, 그리고 한국어 동아리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믿어져? 우리가 정말 한국에 관한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클로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꿈만 같아. 우리의 진로는 조금 달랐지만 목적지는 같았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한국의 대형 화장품 회사에 프랑스 지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마케팅 보조 업무를 맡았지만 저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말이
내가 제안한 한국 프랑스 퓨전 메이크업 캠페인 아이디어가 본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 다음 달에 서울 본사로 가서 프로젝트에 합류해보는 게 어떻겠어? 상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기회가 온 거예요. 한편 클로에는 조금 다른 경로를 택했어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 번역가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자막 번역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클로에, 넷플릭스에서 새로 제작하는 한국 드라마의 프랑스어 번역팀의 팀장을 맡아줄 수 있겠어? 이번엔 현장에서 직접 작업해야 해서 서울로 가야 할 거야. 클로에는 놀라움과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거의 동시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에서, 클로에는 드라마 촬영장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빠른 업무 속도와 수직적인 회사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클로에는 미묘한 한국어 뉘앙스를 정확히 번역하는 것에 압박을 느꼈어요. 클로에, 난 포기하고 싶어. 이곳 문화가 너무 낯설어. 어느 날 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클로에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있잖아. 우리가 한국어 동아리에서 배운 거 기억나? 오늘도 화이팅이잖아.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마. 그 말에 저는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죠. 한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저의 한국 프랑스 퓨전 메이크업 라인이 출시 코앞을 두고 있어요. 클로에가 번역한 드라마는 넷플릭스 프랑스에서 다음 주에 상영을 시작하고요. 말이, 우리가 해냈어. 클로에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우리는 홍대의 작은 치킨집에 앉아 있었어요. 평일 저녁이었지만 가게는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북적거렸죠.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우리의 소소한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어요. 이모, 여기 골뱅이 소면 무침 하나 추가요. 클로에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외쳤어요. 저는 놀라서 클로에를 쳐다봤어요. 와, 내가 골뱅이 소면 무침을 좋아하다니. 언제부터 먹었어? 클로에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너 지난주에 번역 때문에 바빠서 못 왔잖아. 그때 피디님이 사주셨는데 이게 술안주로 얼마나 맛있게요? 그때 우리 옆으로 한 무리의 회사원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중 한 명이 우리를 힐끗 보더니 동료들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저기 외국인들인데 한국말 진짜 잘하네. 클로에가 그 말을 듣고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속삭였어요. 있잖아, 말이, 가끔은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근데 그게 좋아. 우리가 꿈꾸던 거 바로 이거 아니었어? 치킨을 먹으며 골뱅이 소면무침을 기다리며 우리는 새삼 실감했어요. 4년 전 파리의 대학에서 시작된 우리의 한국 사랑이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요. 말이,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 갈까?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지 투어도 하고. 클로에가 제안했어요. 좋아. 거기 가면 꼭 해녀 체험도 해보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맥주잔을 들어 올리며 저는 외쳤죠. 자, 클로에의 한국 드라마 프랑스 정복을 위하여. 클로에도 잔을 들며 화답했어요. 자, 마리의 한프 퓨전 메이크업 라인 대박을 위하여. 맥주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우리는 홍대의 작은 치킨집에서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사랑이 넘치는 프랑스의 아가씨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드라마로 배우고 한국에서 작은 성공까지 이루었다니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네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선물 같은 감동 스토리를 배달해 드리는 감동 택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